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메리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재정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구입을 할 때 몰게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 몰게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How Mortgage Work이라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지금 많이 세미나 형식으로 지금 서로 이제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네. 줌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교육을 들어보시면요, 각 손님 입장에서 음. 본인의 니드가 다 틀리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텍스죠. 네. 그래서 텍스 컨셉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복리 이자로 내 돈에 내 부를 일으킬 수 있는 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통 부동산 쪽에서 한 인베스터로 봤을 때는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물건이든 보통 저희가 그 rate of return을 많이 따지죠. 그 레이시 보통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캡 레이시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 캡 레이스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사는 그 금액, 세일스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창출되는 그 인컴이 있는데 그 인컴에서의 또의 익스펜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마이너스 시키면은 그게 NOI예요. Net Operating Income.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그 세일 프라이스를 하게 되면요, 캡 레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캡 레이시 보통 4.5에서 5%면 많이들 그냥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뭐 인컴 자체가 괜찮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캡 레이시 쪽으로 봐가지고 내가 인컴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어프리시에이션 발류가 어떻게 될 수 있나 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텍스에 대한 혜택을 보면서, 네. 그리고 또 복리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버리지 그 리턴이 복리 이자가 7, 8% 그렇죠. 되는 그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인슈런스 계통의 뭐 상품들인데 세이빙 플랜으로 해가지고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런 플랜을 들어가지고 캐시 발류를 인컴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이걸 롱텀으로 보신다면 그런 캐시 발류를 내 리터넌 플랜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돈을 텍스를 안 내고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몰게지 컨셉을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그 몰게지 컨셉에 있어서 일단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보통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시고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이 회사에서 몸담고 일을 하면서 하모니 웍이라고 네. 돈의 흐름과 돈의 이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아이 캐칭이 됐고 아이 오프닝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0% 부동산 투자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부동산 쪽에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그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아까 살짝 이야기해 드렸듯이 그 보험 상품으로 이용을 해서 복리이자로 현금 가치를 올리고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컴과 그 에셋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포커스하고 싶었던 부분은 텍스였어요. 네. 네, 그래서 How Mortgage Work에서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네, 이런 질문을 하고, 보통 우리가 주택을 구입 시에 30년짜리 융자를 하시게 되면 처음 10년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시더라도 거의 90%가 이자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거의. 그래서 그렇죠. 그 90%의 포션이 이자로 나가 보면 사실상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보통 작게는 3년에서 5년, 또 5년, 길게는 또 5년에서 10년 안에 이들 뭐 이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리파이낸스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매일 내는 그 자체가 annual percentage rate, APR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리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은행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그 복리 현상을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이
복리로 해서 내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예, 그런데 그 복리로 자란 그 캐시 관리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또 보실 수 있다는 부분. 예, 그것들을 이제 제가 좀 포인트아웃하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두 분의 손님이 A와 B라는 손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둘 다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A라는 분은 30만 불 다운하고 집을 사시고 B라는 사람은 20만 불 다운하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A라는 사람은 융자 그 몰게지가 20만 불의 밸런스로 이 페이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30만 불에 대한 페이를 하게 되겠죠. 예, 똑같은 30년짜리 융자로 똑같은 이자를 냈다 했을 때 당연히 B라는 사람은 페이먼이 크겠죠. 왜? 다운페이를 10만 불 들였으니까요. 집을 보통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본인들의 그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텍스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페이했을 때랑 또 하나는 프로퍼티 텍스를 페이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택을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 그 인슈런스를 내시는 거, 해저 인슈런스 내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융자 금액에 따라서 페이먼이 들려지겠죠. 네. 프린시플 플러스 인트레스트 레이시. 그래서 20만 불짜리 융자를 가지고 계신 분과 30만 불짜리 융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을 컴페어를 하면은 네. 30만 불 융자를 끼고 계신 분이 혜택을 조금 더 보시죠.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되도록이면 페이먼 얻기를 원하죠. 예. 그렇게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어포트 할 수 있는 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분은 30만 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 불을 다운하시고 나머지 10만 불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보험 프로덕트에 이제 인베스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인베스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인베스트 상품은 아니에요. 네, 보험 그렇죠. 상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복리 이자로 캐시 그 밸류를 챙길 수가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10만 불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 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셨을 때 엄청난 돈을 캐시 밸류를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또. 그리고 이게 내 돈인데 이걸 내가 융자를 해서 쓰던지 위드로를 해가지고 썼을 때 텍스를 안 내고 쓸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 예. 그거예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금 혜택을 네. 받고 있는데요. 네. 있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융자를 네. 너무 본인의 그 버던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또 이 재정 플랜으로 하나의 재정 플랜으로 해서 네. 잘 활용할 수가 있으면 네. 나에게 더욱더 많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